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오늘은 요 넥서스 5를 또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그냥 평범한 넥서스 5가 아닙니다. 요 평범한 넥서스 5 안드로이드 버전 궁금하신 분은 요 오른쪽 위에 카드 달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요 하드웨어나 그 안드로이드 버전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고, 오늘은 요 넥서스 5가 메인이 아닌 요 안에 들어간 우분투 터치가 메인입니다. 요 우분투는 PC에서 리눅스의 대표 중 하나로, 아마 컴퓨터나 I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분투 터치는 2013년 1월 2일날 공개가 되었고, 당시 안드로이드, iOS, 그리고 윈도우 폰, 타이젠, 블랙베리, 파이어폭스와 경쟁하는 모바일 운영체제의 제2 춘추 전국시대? 라고 하기에는 그 당시 이미 안드로이드랑 iOS가 말고는 다 죽어가는 어, 운영체제였으니까, 뭐 살기 위한 경쟁, 그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iOS를 제외한 윈도우 폰, 타이젠, 블랙베리, 파이어폭스, 그리고 요 우분투 터치 그 5개에서 이제 살기 위한 그런 전쟁을 했다고 하면 보기 좋죠. 뭐 지금 보면은 다 망했죠, 결국 핸드폰에서는. 그래서 뭐 지금은 결국 운영체제가 이원화가 되었고,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도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아이리버도 위탁 생산하긴 했지만, 아이리버 이름을 단 스마트폰으로 2개가 나오고, 뭐 삼성, LG, 펜텍, 그리고 KT테크, 그리고 SK텔레시스, 뭐 그렇게 엄청 많았는데 한번 이제 물갈이를 했죠. 그리고 이제 펜텍, LG, 삼성 그렇게 3개가 있다가 펜텍도 망하고, 이제는 LG까지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버리는 바람에 스마트폰 제조사도 많이 줄었습니다. 뭐 어찌됐든 2013년부터 17년 6월까지 지원 종료가 선언되기 전까지 계속 개발을 했지만, 뭐 파이어폭스처럼 우분투 터치 전용 핸드폰은 출시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 핸드폰에 우분투 터치를 포팅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메이주 같은 경우에는 포팅이 된 거를 직접적으로 설치를 한 다음에 판매를 한 거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우분투 터치 전용으로 나온 핸드폰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지원이 끝난 우분투 터치 지금도 다운이 가능한데, 그거는 UB포트 커뮤니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분투 터치 설치하는 방법 여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시간, 날짜가 이렇게 뜨고, 가운데 이렇게 동그란 원이 뜨는데요. 이 동그란 원에 오늘 2번 누르면은 오늘 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반응이 가끔 굼뜬데,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반원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노래를 몇 곡이나 재생을 했는지, 전화를 얼마나 했는지, 문자를 얼마나 주고받았는지 등 하루 동안 핸드폰 사용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 요게 제가 뭘까, 이게 뭐지? 이거 시간 분도 아니고 뭐지? 제가 곰곰이 열심히 고민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달력이었어요. 오늘 8월 4일인데,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 동그라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거 제가 세봤는데 31개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동그라미 주변에 이렇게 반원 이렇게 귀엽게 있죠. 요거는 지난달 요 해당하는 일에 제가 지금 받은 전화가 없다고 하는데, 이때 받은 전화가 많았고, 뭐 그런 게 알려주는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알림창,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죠. 이 아이콘을 이렇게 밑으로 끌으면은, 제가 여기 시계 아이콘을 밑으로 끌었죠. 그러면 이 시계 달력 관련 요게 바로 나오고, 배터리 이렇게 하면은 요 배터리 관련 창이, 알림 하면은 알림이 요거 같은 거여서 그렇구나. 그리고 뭐 소리 하면은 이제 소리, 그리고 만약 노래가 플레이 중이면은 여기서 노래 미디어 컨트롤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 하면은 와이파이, 그리고 뭐 위치 하고 뭐 알림까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왼쪽 오른쪽 스와이프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꽤 편하게 저는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알림만 볼 거면 여기 딱 알림만 바로 받거나, 근데 뭐 요 회전 잠금이나 키보드 배치, 그리고 파일, 그리고 요 위치, 뭐 그런 거는 굳이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그래도 있어서 나쁠 건 없겠죠.
그리고 여기 배터리 퍼센테이지는 참고로 요 기본 옵션에는 없습니다. 여기 터미널에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역시 이거 공돌이 장난감용 운영체제 아니랄까봐, 그런 거는 설정에 좀 넣어주지. 굳이 터미널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하게끔 만드는 거는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왼쪽 베젤 스와이프를 하면 이렇게 독이 뜨고, 이제 여기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바로 스와이프를 해가지고 화면을 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핀을 설정을 해놔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화면은 홈 화면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무리가 많이 있고, 실행 중인 앱이 없을 때 이렇게 배경화면과 독이 나옵니다. 이 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우분투 터치가 스와이프 제스처 기반 운영체제로 앞으로 나올 제스처는 거의 모든 앱에서 호환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이 우분투 버튼 있죠? 이걸 누르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앱이 실행 중일 때 여기서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길게 끌면은 첫 번째는 독이 나오고, 더 길게 끌면 이 앱 서랍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앱 화면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끌면은 최근 앱 실행 목록이 이렇게 뜨고, 그리고 만약에 뭐 앱이 2개 이상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설정 같이 켜놨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 하면은 최근 앱을 바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안드로이드 7 누가 이상 최근 앱 버튼 2번 누르는 거랑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밑에서 위로 올리면은 설정이 나옵니다. 안드로이드의 메뉴 버튼 같은 그런 다른 설정들이 나오고, 그래서 계산기는 뭐 재미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 말고, 카메라도 설정을 당연히 밑으로 올려야 되고, 브라우저를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밑으로 올려서 모든 탭을 볼 수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해서 이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전에 열었던 탭을 바로 여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약간 버벅이긴 하지만 뭐 요 제스처들은 다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뒤로 가기 제스처의 부재는 많이 아쉽습니다. 뭐 여기 가장자리 끝에서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은 독이 뜨고,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 뒤로 가기, 뭐 그런 제스처라도 넣어놨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데, 뭐 그게 없더라도, 아니면 뭐 블랙베리 10에서 안드로이드 앱처럼 밑에서 이렇게 위로 스와이프가 아닌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스와이프 하는 제스처가 블랙베리 10에는 뒤로 가기로 작동이 되는데, 뭐 그런 식이라도 제스처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 뒤로 가기 제스처가 없는 게 가장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요 특이한 게, 요 런처가 뭐 기본 뭐 홈 런처에서 뭐 0도, 그리고 90도, 뭐 270도, 뭐 이런 거는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하면 뭔가 더 PC 같은 느낌이죠? 근데 요거는 기본에서 그냥 180도 요 돌아간 거예요. 180도가 지원이 됩니다. 요거는 보통 안드로이드 커스텀 롬에서 많이 보던 기능인데, 이렇게 순정해서 뭐 어찌 보면 이거 넥서스 5 기준에서는 이것도 커스텀 롬이긴 하죠. 어쨌든 우분투 순정에 이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톡을 보면은, 여기 톡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앱을 실행을 시켜 놓으면은 여기 왼쪽에 하얀 점이 생기고, 지금 실행 중인 거는 오른쪽에도 점이 생깁니다.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정도 같이 실행을 하면은 메모가 실행 중이죠. 그리고 설정도 실행 중인데 바로 위에 켜져 있죠. 그래서 여긴 오른쪽에 점도 하나 같이 생기고, 뭐 이거 말고 계산기는 여기 독이 없는데 계산기도 이런 식으로 생기죠. 그래서 뭐 날씨, 뭐 미디어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독이 없는 거 하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 점점점 늘어납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지우면 되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요 독이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 독에 있는 거를 길게 눌러서 보면은 뭐 요 앱 이름이 나오죠. 쪽지. 그리고 뭐 바로가기 고정을 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고정은 어떻게 시키냐? 그거는 뭐 계산기가 없으니까 이걸 누르고선 여기서 요거를 길게 눌러서 바로가기 고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행 중인 앱이니까 끝내기도 가능하죠. 근데 굳이 이걸 실행을 하고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이걸 길게 눌러서 메뉴가 뜨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는 길게 누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그게 없나 보네요. 카메라는 있겠지.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그 스토어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해당 앱에. 그래서 아까 카메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카메라 퀄리티를 보면 넥서스 5에서도 카메라는 별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같은 하드웨어다 보니까 당연히 퀄리티는 별로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도 문제가 있는지 넥서스 5 안드로이드 버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점을 거의 못 잡아서 수동으로 잡고선 찍어야 하는데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해도 동영상을 핸드폰에서 바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카메라 앱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선 폰에다가 동영상을 복사를 했어요. 어차피 이걸로 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심심하면 영상이나 봐야지 하고선 동영상을 여기다 복사를 했는데 그것도 복사한 것도 재생이 안 돼가지고 왜 그러지 하고 다시 살펴보니 이는 유비 포트 넥서스 5에 잘 나와 있는데 하드웨어 가속을 지원하지 않아서 비디오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뭐 심심할 때 노래만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사진 퀄리티를 보면 사진 상태가 뭐 그냥 스냅용으로다가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평범한 스냅용. OIS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지 사진이 거의 다 조금씩 흔들려 있고 HDR 기능도 없어서 하늘이 하얗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사물이 검게 나오거나 둘 중 하나를 택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초점을 못 잡을 때가 매우 많습니다. 뭐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게 접사를 할 때 수동으로 이거 몇 번 노력을 하면은 접사도 찍을 수는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키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보기 위해선 요 쪽지가 메모가 가장 좋죠. 그래서 요 키보드를 보면은 당연히 언어는 언어가 아니라 키보드 배열은 쿼티 키보드로 되어 있고 요 언어 변경키를 길게 누르면은 제가 표시할 언어 선택을 해놓은 거를 여기에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설정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요 설정에 가면은 요 키보드 자체 설정이 아니라 언어 및 글이라고 해서 설정 안에 있는 그 서브 메뉴에서 뭐 여기서 언어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키보드 레이아웃 여기서 다른 언어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요 한국어 있는 것만으로 감지덕지 해야겠죠. 천진이 없는 거는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뭐 그러고 요 키보드 테마가 있는데 테마에 그냥 기본적으로 세 가지 컬러 흰색, 검정색, 그리고 그레이 세 가지 컬러에 세 가지 종류로 해서 9가지 있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뜨죠. 요거 그레이 그리고 검정으로 하면 이게 키가 검정색 그리고 흰색으로 하면은 흰색 이렇게 기본으로 있고 저스트가 들어간 거는 모든 그 키랑 그거랑 구별 없이 다 까맣게 칠해놓은 거 아니면 흰색으로 칠해놓은 거 회색으로 칠해놓은 거 요거는 그냥 색깔은 칠해놓고 키만 요 레이아웃만 그려놓은 거 그냥 그렇게 세 가지 종류의 색깔과 세 가지 종류의 테마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요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서 저걸로 하고 그 외에 기본적인 맞춤법 검사라던가 아니면 뭐 단어 추천 뭐 자동화 뭐 그런 것도 설정이 있고 그리고 요 피드백도 설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 키보드 진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동 있는 거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키보드 투명도 여기 조절이 가능한데 요 보기 위해서는 아마 브라우저가 가장 좋겠죠. 뭐 브라우저에 가서 요 키보드를 하면은 지금은 투명도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투명도로 하면은 색깔이 투명해지기는 하는데 요거 웹사이트 자체가 어차피 이게 올라와가지고 뭐 밑에 있는 글을 보면서 친다거나 뭐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보이는 거 그냥 진하게 쓰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키보드 테스트를 하면 이렇게 다람쥐 하면은 요게 위에 추천이 뜨죠. 헌쳇바퀴 다고파 아까 자동으로 없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어는 요게 지원하는 게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제가 제스처가 매우 많다고 했죠. 그 기본 제스처가. 그래서 키보드에서도 제스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화살표 뭔가 올려야 될 것처럼 생겼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올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커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안드로이드 특히 삼성 거 같은 경우는 그 설정에서 바꾸면은 기본으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커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요즘 아이폰 같은 경우는 3D 터치로 됐었는데 요즘은 안 되죠. 그래서 이거 길게 눌러서 스와이프 하는 식으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이걸 보면은 가장 왼쪽 끝, 가장 오른쪽 끝, 가장 위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단축키, 그리고 뭐 전체 선택, 그러고 뭐 바로 앞 단어를 통째로 지워버린다거나 뭐 그런 거, 뭐 전체 선택해서 뭐 잘라낸다거나 붙인다거나 뭐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요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를 보면은 스피커 넥서스 5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도 엄청나게 혹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를 안 했는데, 요 우분투 터치에서는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를 들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스피커를 최고 볼륨으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들어도 일단 볼륨도 상당히 작고, 최고 볼륨이에요. 믿기 힘들겠지만 최고 볼륨인데 볼륨도 상당히 작고, 그리고 들으면은 요 밑에 베이스가 완전히, 차라리 이건 베이스가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뭉개지고 완전히 음이 깨진다고 해야 되나? 제가 막기라, 이건 저 같은 막기도 이게 듣기 거북한 요 스피커인데, 요 스피커는 제가 2015년도에 요거 $20 주고 산 스마트폰 요거보다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소리도 작고 음량이 커지면은 소리도 찢어지고, 그래서 요걸 찢어지는 걸 줄이려면 또 이래. 한 요 정도로 한 3단계는 일단 줄여야지 찢어지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소리가 작은데 볼륨을 3단계나 줄여야 된다? 그러면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들고 다니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보면은 우선 요거는 화면 켜짐 시간 정보를 볼 수가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고, 그러고 요게 앱이 없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작업을 컴퓨터로 해야 했기에 뭐 정확한 그런 뭐 비교는 힘들겠지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요 사용하는 패턴으로 8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배터리 사용을 할 수 있었고, 요거는 화면 켜짐이 아니라 그냥 배터리 100%에서 0%될 때까지 그 정도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요걸로 밖에 나가면은 핸드폰이 요거니까 이제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전철이 언제 오는지, 그리고 갈 때 길을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는지, 그거를 그런 지도 검색을 다 브라우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내비게이션 용도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요 유튜브 앱 있죠? 요거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요 유튜브 앱으로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쓸데없는 계산이 굉장히 많은 거를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기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한 게 음악 앱으로 사용을 하고, 통화도 꽤 오래 할 때가 있었는데,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노래만 그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노래만 듣는다거나, 아니면 스피커로 그냥 노래 그냥 틀어놓는다거나, 그렇게 화면 켜짐이 적은 동작을 할 때는 19시간에서 24시간 그 사이로 가고, 웹서핑이 많은 날, 웹서핑이 많고 통화가 많았을 때는 8시간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충전은 유선, 무선 둘 다 가리지 않고 완충까지 3시간 언저리로 걸리며, 아마 둘 다 5V에 1A 최고 5W로 충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넥서스 5 안드로이드에서 무선 충전이 최고 5V에 1A 5W로 충전이 됐기 때문에 무선이랑 유선이 속도가 똑같다면 유선도 5V에 1A로 충전이 되는 거겠죠. 이것으로 우분투 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다음 영상에서 설정, 기본 앱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을 여기서 한번 돌려보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